옷은 천이 아니라 신호다. 오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자 한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과연 당신의 인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가난을 부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긴다.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깨끗하면 되고 남들 눈에만 무난하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고 기업을 키우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이른 지점에서 갈린다. 그 출발선 중 하나가 바로 옷차림이다. 나는 이병철이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출발해 제조 무역전자 산업까지 기업을 키우는 동안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순간을 눈앞에서 보았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 왜 저 사람은 기회가 따르고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가? 그 답은 학력도 아니었고 말솜씨도 아니었으며 노력의 양만으로 설명되지도 않았다. 아주 많은 경우 그 차이는 옷차림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을 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운을 막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하는지, 어떤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지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언어다.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한다.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이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어도 되는가? 그 판단의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이 바로 옷이다. 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도 흐트러져 보인다. 옷이 성에 없으면 일도 성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반대로 옷이 정갈하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부터 신뢰는 이미 반쯤 쌓여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무역을 하며 국내외 상인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를 유심히 보았다. 서류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상태를 보았다. 옷에 구김이 많고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약속 시간도 품질 기준도 느슨했다. 반면 옷이 단정하고 준비된 사람은 일의 마무리도 책임감도 달랐다. 이 기준은 국적도 직업도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보내는 신호대로 기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는 순간부터 운을 닫히게 하고 인생을 가난 쪽으로 고정시키는 치명적인 7가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브랜드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태도와 습관의 이야기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신을 향하고 있다. 나는 성실한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가? 왜 중요한 순간마다 내 이름은 불리지 않는가? 그 답은 당신의 옷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옷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태도다. 그 선택이 쌓이면 하루의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반복되면 인생의 방향이 된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확인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호를 잘못 보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말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옷차림 하나로 문이 열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옷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루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쌓여 결국 인생을 바꾼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다니지만 실은 가장 먼저 신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옷차림부터 말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편함으로 남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불편함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이 무심코 입어왔던 그 한 가지가 왜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구김투성이 옷 정도는 되지 않은 마음의 신호. 나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옷을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옷의 구김이다. 구김은 사소해 보인다. 하루쯤은 그럴 수도 있고 바쁘면 다림질을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 옷에 조금 주름이 있는 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을 뽑고 키우고 떠나보내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구김투성이 옷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신호다. 나는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서울과 수원 공장을 오가며 수많은 직원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하게 되었다. 사람은 실력을 보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가를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옷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젊은 영업사원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여기서는 그를 C라고 부르겠다. C는 성격도 밝았고 일도 성실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를 만날 때마다 셔츠에는 늘 구김이 가득했다. 회의 자리에서도 거래처를 만나는 날에도 마치 급히 집을 뛰쳐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온 듯한 옷을 입고 있는가? C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옷에 주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력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판단 순서를 몰랐다. 사람은 실력을 보기도 전에 이미 신뢰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신뢰의 출발점이 바로 정돈된 옷차림이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정확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영업 실적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그와의 약속을 미루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고객은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구김투성이 옷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 마음의 흐트러짐은 결국 일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졌다. 5년 후 그는 중요한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다. 10년이 지나도 그의 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이 사람은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옷에서 잃고 있구나. 반면 또 다른 직원 D는 달랐다. 그는 늘 정갈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비싼 옷도 아니었고 화려한 옷도 아니었다. 다만 언제나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입는 옷 한 벌이 고객이 저를 판단하는 첫 순간입니다. 그 말 그대로였다. 10년 후 D는 영업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실력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는 그보다 먼저 쌓였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길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해외 상인들과 거래할 때 늘 옷의 주름을 먼저 살폈다옷이 구겨져 있으면 시간 약속도 거래 태도도 품질 기준도 느슨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현실이다. 옷의 구김은 마음의 구김이다. 마음의 구김은 곧 삶의 구김이 된다. 왜 구김투성이 옷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상대에게 나태한 인상을 준다. 둘째, 신뢰를 떨어뜨린다. 셋째, 운의 흐름을 막는다. 넷째,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스스로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용한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라. 구김이 심한 옷이 있다면 반드시 다림질하라. 시간이 없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라. 옷을 정돈하는 행위는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 습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지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옷차림이다. 바로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 청결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진다. 나는 오랜 시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기술자와 관리자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그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옷이 더러우면 일도 흐트러진다. 그리고 일이 흐트러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등을 돌린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움과 실력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현장에서 일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것이 뒤끝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냄새와 얼룩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도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수원 공장에 기술부를 오가던 시절 한 젊은 기술자를 만난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를 아이라고 부르겠다.
아이는 손재주가 뛰어났고 기계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누가 보아도 실력 있는 기술자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과 먼지를 그대로 입은 채 회의실과 사무 공간을 드나드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때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가?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회장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텐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현장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자리가 바뀌면 사람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작업복은 작업복이고 일상의 옷은 일상의 옷이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의 경계도 흐리게 만든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3년이 지나자 아이는 잦은 실수와 사고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렸다. 불쾌한 냄새와 지저분한 인상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 5년 후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정결하지 않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도의 문제였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승진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와 팀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실력은 있었지만 사람이 남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기술자 A는 달랐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작은 얼룩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셔츠는 늘 세탁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깨끗한 옷은 제 판단을 정리해줍니다. 10년 후 A는 기술부를 이끄는 책임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중요한 결정을 맡겼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다. 불결한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도 미신도 아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현실의 법칙이다. 왜 더러운 옷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둘째,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린다. 셋째, 신뢰가 쌓이기 전에 무너진다. 넷째,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다섯째, 건강까지 해쳐 결국 돈이 세게 만든다. 해결은 단순하다. 작업복과 생활복을 구분하라. 더러워졌다면 그날 바로 세탁하라. 옷을 쌓아두지 말고 하루를 정리하듯 하루의 옷을 정리하라. 청결한 옷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관계를 살리고 관계는 기회를 데려온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덕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스스로를 싸게 만드는 선택이다. 싸구려만 고집하는 옷차림이다. 싸구려만 고집하는 옷값이 아니라 품격이 가격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무역을 하며 수많은 상인을 만났고 기업을 키우며 많은 경영자를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늘 열심히 말하고 절약을 강조하지만 좀처럼 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다. 언제나 싼 옷만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싼 옷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태도다. 나는 한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젊은 경영자 한 명을 만났다. 여기서는 그를 K라고 부르겠다. K는 열정도 있었고 머리도 좋았다. 그러나 그가 회의나 미팅에 나타날 때면 언제나 옷차림이 가벼워 보였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늘 이렇게 싼 옷만 고집하는가? K는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절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싼 옷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절약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사람은 옷값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옷이 풍기는 품격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싼 옷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싼 옷만 고집하는 태도가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 K는 옷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사업은 이상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나도 거래는 늘 작은 규모에 머물렀다. 큰 고객들은 그와 미팅을 하고도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왜 큰 기회는 늘 내 앞에서 멈추는 걸까요? 그러나 답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이미 말하고 있었다.
작게 보이는 사람에게 큰 일은 맡겨지지 않는다. 5년 후 그는 중요한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다. 이유는 단순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의 옷차림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고 그 가벼움은 태도까지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다. 10년이 지나도 그의 회사는 여전히 작은 규모였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옷으로 낮추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젊은 경영자 엘은 달랐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옷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옷을 많이 사지 않았다.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옷 품격을 해치지 않는 옷을 골랐다. 10년 후 에올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먼저 그의 태도를 믿었다. 그 태도는 그가 입는 옷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왜 싸구려만 고집하는 옷차림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품격이 낮아 보이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둘째, 가벼워 보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맡겨지지 않는다. 셋째, 품질이 낮아 결국 더 자주 사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넷째, 스스로를 싸게 평가하는 습관이 생긴다. 다섯째, 값싼 기운은 값싼 기회만 불러온다. 해결은 단순하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싸서 산 옷인지 필요해서 선택한 옷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옷은 많을 필요가 없다. 적지만 품질이 있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옷이면 충분하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가격을 바꾸고 그 가격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평가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더 조용하지만 더 깊게 삶을 흔드는 문제다. 몸에 맞지 않는 옷 조화를 잃은 옷차림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 조화가 무너지면 흐름이 무너진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입은 옷의 핏을 유심히 본다. 핏은 단순한 치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균형 삶을 다루는 태도의 신호다. 너무 큰 재킷 단추가 간신히 잠기는 셔츠 어깨가 흘러내리거나 허리가 어색하게 조여오는 바지. 이 모든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나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젊은 직원을 지켜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를 제이라고 하겠다. 제이는 성실했고 업무에도 진지했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에는 늘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어떤 날은 옷이 지나치게 컸고 어떤 날은 몸을 억지로 끼워 넣은 듯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가?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 생일이라서 샀습니다. 조금 크거나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을 깨뜨리는 절약은 오히려 대가가 크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이 흔들린다. 판단이 흔들리면 관계와 일의 흐름도 어긋난다. 제이는 그 사실을 몸으로 겪게 되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잦은 실수를 반복했다. 동료들과의 호흡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항상 작은 긴장과 불안이 배어 있었다. 5년 후 그는 직장을 자주 옮기기 시작했다. 어디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삶 전체가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으로 가득했다. 10년이 지나도 그의 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떠올리며 이렇게 정리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삶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반면 또 다른 직원 H는 달랐다. 그는 옷을 살 때 반드시 여러 번 입어보았다. 가격보다 몸과의 조화를 먼저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야 일도 흐름을 탑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10년 후 H는 업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안정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삶에는 조화라는 단어가 어울렸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선택이었다.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불편함이 쌓여 집중력이 떨어진다. 둘째, 산만한 인상을 주어 신뢰가 약해진다. 셋째, 조화가 깨지면 운의 흐름도 어긋난다. 넷째, 자신감이 낮아져 중요한 순간에 기세를 잃는다. 다섯째, 하루 종일 옷에 신경이 쓰여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해결은 분명하다. 지금 옷장을 열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점검하라. 큰 옷은 수선하고 작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라. 새 옷을 살 때는 반드시 입어보고 몸과 마음이 함께 편해지는지를 확인하라.
작은 조화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쌓여 인생의 균형을 다시 세운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 옷이다. 빛이 발해 생기가 사라진 옷, 그 옷이 어째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빛이 바랜 옷, 생기가 사라지면 흐름도 가라앉는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같은 능력, 같은 자리,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꺼져간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눈빛에서 시작되지만 옷의 색에서 더 빨리 드러난다. 빛이 바랜 옷은 그저 오래된 옷이 아니다. 그 옷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옷이다. 색이 흐려지고 선이 무너지고 입는 순간부터 기운을 빼앗는다. 나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중년의 직원 한 명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를 S라고 하겠다. S는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색이 바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녔다. 여러 번의 세탁으로 색은 흐릿해졌고 윤기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빛이 빠진 옷을 계속 입는가? S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입을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입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입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옷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것이다. 빛이 바랜 옷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이런 신호를 보낸다. 나는 지쳐있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이 신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속도를 늦춘다. 3년이 지나자 S는 늘 피곤해 보였다. 회의 자리에서 말수는 줄었고 결정을 미루는 일이 많아졌다. 5년 후 그는 무기력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줄어들었다. 10년이 흐른 뒤 그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거워져 있었다. 물론 옷 한 벌이 모든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매일 입는 옷이 매일의 기운을 깎아내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반면 다른 직원 T는 정반대였다. 그는 옷의 색을 유심히 관리했다. 색이 바래기 시작하면 과감히 정리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색이 살아있으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밝은 색을 입으면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10년 후 T는 부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의 에너지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환경에서 나왔다. 왜 빛이 바랜 옷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에너지가 떨어진다. 둘째,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이 흐려진다. 셋째, 활력이 사라지면 성과도 줄어든다. 넷째, 의욕이 꺼지며 기회에 반응하지 못한다. 다섯째, 스스로를 낡은 상태에 머물게 만든다. 해결은 단순하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입고 있는 옷의 색을 보라. 그 색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가? 빛이 바랬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라. 새 옷을 고를 때는 유행보다 당신을 살리는 색을 선택하라. 선명함은 사치가 아니다. 삶을 다시 켜는 스위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절약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재물을 가장 빠르게 세게 만드는 신호다. 구멍난 옷 작은 틈이 어째서 인생 전체를 흔드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구멍난 옷 작은 틈이 재물을 흘려보낸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다.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벌기는 벌지만 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드러난다. 구멍난 옷, 해진 양말, 늘어져 버린 소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 입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절약 아닌가?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흘림이다. 나는 삼성 상회와 공장을 오가던 시절 젊은 직원 한 명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를 A라고 하겠다. A는 성실했고 지각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에는 늘 작은 구멍이 보였다. 양말 끝 셔츠.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들이었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이런 구멍난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가? A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회장님, 아직 멀쩡합니다. 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절약은 돈을 지키는 절약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갈 길을 매일 스스로 열어두는 습관이었다. 시간은 정확했다. 3년 후 A의 월급은 올랐지만 그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5년 후 그는 빚을 반복했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작은 구멍들이 그의 인생 곳곳에 나 있었기 때문이다. 구멍난 옷은 단순한 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구멍이고 생활 관리의 구멍이며 재정 감각의 구멍이다. 사람은 자신을 허술하게 다루는 만큼 인생도 허술해진다. 반면 또 다른 직원 B는 달랐다. 그는 옷에 작은 해짐이 생기면 즉시 수선하거나 정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옷은 저를 대신해 세상과 만납니다. 작은 구멍도 저를 흐트러뜨립니다. 10년 후 B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새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쓸데없는 누수가 없었다. 나는 젊은 시절 장사를 배울 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릇에 틈이 있으면 물은 반드시 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구멍을 방치하면 재물은 머물지 않는다. 왜 구멍난 옷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작은 허술함이 큰 누수로 이어진다. 둘째, 남들에게 불안정한 인상을 준다. 셋째, 자기 존중이 무너진다. 넷째, 허술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오지 않는다. 다섯째, 빈곤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붙는다. 해결은 간단하다. 지금 옷장을 열어보라.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라. 수선하거나 과감히 정리하라. 이것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이다. 구멍을 막는 순간 돈이 머물 준비를 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은 중년이 무심코 고집하는 선택이다. 어두운 색만 입는 옷차림, 그 선택이 어째서 삶의 기운을 가라앉히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 그림자의 습관이 기회를 밀어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흐름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기운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고립된다는 사실이다. 그 기운은 말투보다 먼저, 표정보다 먼저 옷에, 색에서 드러난다. 검정과 회색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단정하고 무난하며 실수를 줄여준다. 문제는 그 색만을 고집할 때 시작된다. 늘 검정, 늘 회색, 늘 같은 어두운 톤. 그 선택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세계를 좁힌다. 나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중년의 여성 직원 한 명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를 에미라고 하겠다. 문 성실했고 업무도 꼼꼼했다. 그러나 그녀의 옷장은 언제나 어두웠다. 검정 짙은 회색, 어두운 남색 밝은, 색은 단 한 벌도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색만 입는가? M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이 부담됩니다. 조용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조용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 머무는 습관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두운 색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사람을 감춘다. 문제는 오래 감추면 기회도 함께 가려진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나자 마의 표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회의에서 발언이 줄었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 5년 후 그녀는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 10년이 흐른 뒤 그녀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좁아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빛이 닿지 않는 곳을 선택하고 있었을 뿐이다. 반면 또 다른 직원 Y는 달랐다. 그녀는 검정을 입더라도 반드시 밝은 색 하나를 더했다. 스카프 셔츠 작은 포인트.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밝은 색을 입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10년 후 Y는 조직에서 신뢰와 관계가 넓은 인물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능력만이 아니라 열려있는 기운이 사람을 모이게 했다. 왜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차림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첫째, 그림자 기운이 강해져 행운이 멀어진다. 둘째,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욕이 줄어든다. 셋째,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넷째, 에너지가 낮아 결정의 속도가 느려진다. 다섯째, 나이 들어 보이고 활력이 없는 인상을 준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모든 옷을 밝게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 옷장의 밝은 색 한 벌만 추가하라.
계절에 맞는 색 당신의 얼굴을 살리는 색, 그 한 벌이 기운의 균형을 바꾼다. 밝은 색은 튀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열려있기 위한 선택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옷차림과 운명이 갈라진 하나의 장면이다. 그 장면이 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지 다음에서 말하겠다. 옷차림과 운명이 갈라진 날, 그리고 오늘부터 적용할 3가지 원칙.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본사와 공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살피던 시기 2명의 젊은이를 같은 날 마주쳤다. 나이도 비슷했고 학력도 비슷했으며 능력 또한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랐다. 옷차림이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몸에 잘 맞고 정돈된 옷을 입고 있었다. 색은 과하지 않았고 구김도 없었으며 그의 차림에서는 준비됨과 안정감이 느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호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달랐다. 옷에는 구김이 있었고 색은 발에 있었으며 작은 해짐도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삶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옷차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2 사람을 따로 불러 특별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정갈한 옷을 입던 젊은이는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자연스럽게 일이 모였다. 작은 사업의 기회도 그에게 먼저 찾아왔다. 그의 삶은 눈에 띄게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다. 반면 허술한 옷을 입던 젊은이는 직장을 옮기기를 반복했다. 능력은 있었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되지 않았다. 삶은 늘 막힌 듯 답답해 보였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옷차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자신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기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빠르고 가장 솔직한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옷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과 행동이 어긋난다. 그 어긋남이 쌓이면 운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3가지를 남기고 싶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옷차림의 원칙이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옷장을 점검하라. 구멍난 옷, 심하게 구김진 옷, 얼룩진 옷, 빛이 바랜 옷, 몸에 맞지 않는 옷.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정리하라. 버리거나 수선하거나 다림질하라. 옷장을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한다. 2 번째, 옷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다. 기계도 상품도 사람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은 곧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이다. 자주 세탁하고 깨끗이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작은 해짐도 그냥 넘기지 말라. 이 작은 관리가 삶의 안정과 신뢰의 기반이 된다. 3 번째, 옷차림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보라. 좋은 옷은 사치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빠른 언어다. 밝고 단정한 옷차림은 좋은 기운을 부르고 그 기운은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데려온다. 옷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하나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옷은 당신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옷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마음은 당신의 운명을 이끈다. 어둠을 고집할 수도 있고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떠오른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라. 변화, 결심, 정리, 새 출발. 그 한 단어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주어도 좋다. 정갈한 옷차림이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오늘 함께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밝은 기운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끌어올리기를 바란다.